easy go. 안녕하세요, 탈도사입니다. 오늘은 지장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장간이란 천간의 기운이 지지에 숨겨져 있다 라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지지 그 자체로 보이지만 내부적으로 운동을 분석하면 그 안에서 천간의 기운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즉 지지도 원소론적으로 그 자체로 모습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는 계속해서 운동을 하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운동은 총 3단계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2단계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내부적인 운동의 단계를 여기, 중기, 정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는 전월의 기운이 남아서 현재 계절에 이어지는 모습이고, 중기는 씨앗으로 남아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정기는 현재 계절의 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지장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큰 사이클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하기 쉽게 계절로서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계절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시간적인 사이클로서 이해해도 됩니다. 그런데 계절로 이해하는 것이 논리적인 접근이 더 쉽기 때문에 계절로 예시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계절로 지지를 구분을 하면 임묘진을 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오미를 여름이라고 하고 신유수를 가을, 해자축을 겨울이라고 하죠. 각 계절의 시작을 알리는 인, 사, 신, 해가 있고요. 각 계절의 중앙을 차지하는 묘, 오, 유, 자가 있고요. 각 계절을 마무리하는 진, 미, 술, 축 이렇게 있습니다. 계절의 시작을요, 사맹지라고 하고요. 계절의 중앙을 사정지라고 하고요. 계절의 끝을 사고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맹지는 여기 운동을요, 천간 무가 담당을 합니다. 이것은 전월에 남은 기운이면서도 현재 계절의 운동 속성이 변속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토 운동이 변속작용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인사, 신해 모두 여기는 무토가 됩니다. 사맹지의 중기 운동은 씨앗을 의미합니다. 다음 계절을 열기 위한 씨앗을 잉태하게 되는데요. 이는 봄, 봄의 다음 계절은 여름이거든요. 그래서 여름을 분출해야 하니까 여름을 양운동으로서 분출을 합니다. 여름은 병과 정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양운동이 기질이 강한 것은 병이기 때문에 인의 중기는 병이 됩니다. 자, 지지사는요, 여름을 의미해요. 여름의 다음 계절은 가을이죠. 그래서 사에서는요, 가을의 씨앗인 경과 신, 이것을 잉태하게 되는데, 씨앗은 분출이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양의 성질인 경금이 중기가 됩니다. 신은 가을 계절이죠. 가을의 다음 계절은 겨울입니다. 그래서 신에서는 씨앗을 잉태해야 되겠죠. 겨울을 잉태해야 되는데 겨울은 임과 개수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씨앗은 양운동으로서 분출이 돼야 되니까 양의 성질이 강한 임수가 중기가 됩니다. 해는 겨울을 의미합니다. 겨울의 다음 계절은 봄이죠. 봄 운동으로는 갑과 을 이렇게 두 운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씨앗은 분출돼야 하다 보니까 양운동 성질이 강한 갑목이 해수의 중기가 됩니다. 정기는 원래 본연의 기운으로서 임목의 정기는 갑목, 사화의 정기는 병화, 신금의 정기는 경금, 해수의 정기는 임수 이렇게 되겠죠. 계절의 중앙을 차지하는 것을 사정지라고 했습니다. 계절은 이미 뜻을 이룬 거예요. 이 중앙지에 있는 중앙을 차지한 사정지는 이미 계절의 뜻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씨앗을 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와 정기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중기가 없는 모습이 되겠죠. 그런데 유일하게 오화, 지지의 오화만이 중기가 있는데 이것은 뒤에 가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사정지, 봄에
사정지는 묘가 있고요. 묘는 전월의 기운을 여기로 끌고 오는데 전월이 인월이에요. 인월의 정기갑을 묘의 여기로 끌고 옵니다. 그리고 여름의 사정지인 오는요. 여기가 사화에서 끌고 오기 때문에 병화를 여기로 당겨옵니다. 유금은요. 전월이 신월이기 때문에 경금을 당겨오고요. 자수는 여기가 해수이기 때문에 임수를 여기로 갖고 옵니다. 중기는 이제 씨앗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자오묘유는 씨앗이 없다고 했는데 유일하게 오화만 씨앗을 갖고 있는 형태가 돼요. 이거는 이제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묘의 정기는 이제 본연의 기운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묘의 본연의 기운은 을목이 되고요. 오화의 정기는 본연의 기운이니까 정화가 정기가 됩니다. 유의 정기는 신금이 본연의 모습이죠. 그래서 신금이 정기가 되고요. 자의 어떤 정기는 본연의 기운인 개수가 정기가 됩니다. 각 계절의 끝을 담당하는 것을 사고지라고 했어요. 사고지. 계절의 끝이 있어야 다음 계절이 열리게 되고요. 만약 진술충미 계절이 현재 계절 또는 전 계절을 마무리 짓지 않으면 다음 계절이 열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진술충미는 전 계절을 닫아버리는 어떤 변속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진은요, 전 계절에서 여기를 갖고 오는데 전 계절이 묘월이었기 때문에 을목을 여기로 갖고 오겠죠. 미토는 전월이 5월이었어요. 5월에 정화를 여기로 갖고 옵니다. 술은요, 전월이 6월이었죠. 그래서 전월인 6월에 신금을 여기로 갖고 옵니다. 축은요, 전월이 자월이었어요. 그래서 자의 개수를 여기로 갖고 옵니다. 사고지의 중기도 씨앗이라고 했는데 이 씨앗은 어떤 씨앗이냐? 바로 전 계절을 닫고 마무리하는 그런 보관하는 씨앗이 되겠습니다. 보관이 잘 되려면요. 양운동의 속성으로 보관하는 게 아니라 음운동의 속성으로 압축을 꾹 해서 다시는 튀어 올라오지 못하게 눌러야 전 계절이 완벽하게 닫히고 다음 계절이 열리겠죠. 임묘진의 진은요, 전 계절이 겨울이었어요. 겨울은 임과 개가 있는데, 임은 양운동 속성이 강하고, 개는 음운동 속성이 강해요. 양운동이 남아있게 되면 다시 또 튀어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수로 압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진에서는 전 계절을 개수로 압축해서 완벽하게 겨울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진 다음에 여름이 열리는 거죠. 미의 전계절은요, 사오미는 여름이었고요. 전계절은 봄이 됩니다. 이 봄의 운동 속성은 갑과 을이 있죠. 갑은 아무래도 양운동 속성이 강하니까 압축이 잘 되지 않고 또 튀어 올라올 속성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을목이라는 음운동의 속성으로 압축을 해가지고요. 봄을 완전히 닫습니다. 이 봄이 닫혀야만 이 미 다음에 새로운 가을이 열리게 되겠죠. 술의 전 계절은 여름이에요. 예, 신유술은 가을이고 전 계절은 여름이 되는데 이 여름의 속성에는 병화와 정화가 있습니다. 병화는 양운동이 강하고 정화는 음운동이 좀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압축이 잘 되는 음운동인 정화로서 압축해서 여름을 완벽하게 닫아버립니다. 여름이 닫혀야 새로운 겨울이 시작이 되겠죠. 축의 전 계절은요, 해자축이 겨울이니까 전 계절은 가을이 되겠죠. 가을에는 경금과 신금의 운동이 있습니다. 경금은 양운동 속성이 강해서 압축이 되지 않고 다시 튀어 올라올 속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신금의 음운동으로서 압축해서 전 계절을 완벽하게 닫아 놓습니다. 전 계절인 가을이 닫혀야 새로운 계절인 봄이 열리게 되겠죠.
전 계절이 닫혀야 새로운 계절이 순조롭게 열리게 되기 때문에 이 사고지의 어떤 중기의 역할이라는 것은요, 실로 막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고지의 정기는요, 본연의 기운 그대로를 따라가겠죠. 진토는 무토, 미토는 기토, 술토는 무토, 축토는 기토가 정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장간을 이해하면요, 외우기도 쉽고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좌우묘유 중에서 유일하게 왜 오화만 중기가 존재하는지, 중기가 존재하는지 궁금해 하셨죠? 이것은 이제 지지의 운동을 하나의 큰 사이클로 본다면 자부터 어떤 운동이 시작을 해서 해에서 마무리하는 하나의 사이클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뭐 제가 정한 게 아니라 어떤 세상의 모든 운동의 사이클은요, 자부터 시작해서 해로 보통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어떤 운동이든지 이러한 변화 단계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즉 자에서 시작해서 해로 끝나는 걸요. 그럼 자에서 시작한 운동이 해에서 끝나기 위해서는요, 중간 지점 어디선가 운동의 방향이 변속이 일어나야 돼요. 즉 중간 지점이 바로 O라는 겁니다. 이 O에서 운동 방향이 변속이 되어야 해요. 변속이 되지 않으면 이 그래프에서 보이는 것처럼 방향이 바뀌지 않고 그냥 쭉 올라가는 궤도 이탈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 궤도 이탈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은 운동 단계가 망가져가지고 상실 또는 사망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5에서 운동 방향이 바뀌어야 되다 보니까 5에는 중기로서 운동 방향을 변속시키는 씨앗이 들어가게 됩니다. 씨앗은 두 가지가 있어요. 무토의 변속작용이 있고 기토의 변속작용이 있는데 그럼 왜 기토가 오화의 중기가 되었냐면요. 이 기토가 음운동의 운동 방향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토가 들어감으로써 어떤 변속시키는 방향성이 전체적으로 음운동으로 변속이 되는 거겠죠. 학자들마다 오화의 중기 기토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걸 인정하면 안 된다. 뭐 옛날 사람들이 잘 먹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판단은 어리석은 판단이에요. 만약에 오화에 기토가 없게 되면요. 그 운동은 종결되지 않고 궤도 이탈을 하게 됩니다. 운동이 종결되어서 해수로 마무리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오화의 지장간 중기 기토가 변속작용을 해주어야 해수로 마무리가 될 수 있겠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어떤 학자들은요. 그럼 왜 자수에는 변속 기능이 안 들어갔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시거든요. 그것은요. 운동의 모든 사이클은 자에서 시작해서 해로 끝나요. 그럼 또 다른 자는요. 연결된 운동이 아니라 새로운 운동에 자라는 거죠. 그래서 별도로 변속기가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런 지장간의 여기, 중기, 정기를 어디에 이제 쓸 것인지, 어디에 쓰는 논리이기 때문에 길게 얘기를 했는지, 사주팔자를 정밀하게 판단하거나 구군을 정밀하게 판단할 때 쓰게 되는 게 지장간의 논리입니다. 주로 이제 내부적이고 비공식적이고 비밀적인 사안들을 찾아내거나 읽어낼 때 사용을 합니다. 그 중에서 여기는 주로 일의 낌새를 파악할 때 씁니다. 구군을 논할 때는요, 하늘의 기운인 천간을 의미하고요, 한 국가의 풍토라든지 기후 같은 것도 파악할 수가 있겠죠. 중기는 어떤 일의 씨앗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사건의 핵심 키와 같은 거거든요. 구군을 논할 때는 주로 사람들의 기운의 흐름을 포착할 때 사용을 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사라든지 사람들의 미래 꿈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파악할 때 씁니다. 정기는 어떤 일의 결과가 되겠죠. 사건의 마무리 결과와 똑같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군을 논할 때에는 땅의 기운인 지기를 의미를 합니다. 구군의 어떤 결과론적인 부분을 읽어낼 때도 사용을 하겠죠. 자, 지금까지 지장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제 동영상이 마음에 드신다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많은 댓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